매출 채권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정의 보시면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이 이름을 쓰려면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채권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으로 구분된대요. 매출 채권은 종류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월급 팔았다는 얘기고 받을 어음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어음 받았다는 얘기인데 요 이름을 쓰려면 일단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엄청 자주 나오는 말. 자,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냐? 일반적인 상거래는 보셨듯이 당의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 말이 어렵나요? 가방을 만들어서 내다 팔려고 하는 회사가 생긴 목적이 뭐야? 가방을 만들어서 팔려고 생긴 거잖아. 그것을 파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상적이라는 말은 늘 항상 생기는 거. 경상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얘기는 당의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즉 다시 말하면 그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방을 파는 사람은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 게 영업활동인데 느닷없이 쓰던 차를 판다. 이건 상거래가 아니지. 맞죠? 자,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상품을 파는 사람은 상품 매출 거래, 제조기업은 제품을 파는 거래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발생한 채권이 바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외상 매출금부터 볼게요. 말 뜻으로만 보면 외상은 뭔지 다 알죠?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던 거야. 외상 매출금. 여기도 코드 번호 붙어있으니까 잘 암기하시고. 외상 매출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즉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고 그 대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받아요. 그런데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당좌자산이지. 이렇게. 자, 오늘 팔았어. 돈을 나중에 받아. 근데 요 보고기간 종료일이야. 여기서부터 날짜 세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3월 1일에 팔았는데 여기 10월 달에 받아. 10월 말에. 그럼 여기서부터 날짜 세면 1년이 넘치지. 그죠? 그럼 날짜는 여기서부터 세는 거 아니라니까? 여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세니까 1년 이내잖아. 이런 걸 보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고 쓰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지금 팔고 있는 거래가 상거래인지를 잘 봐요. 상품을 팔았는지, 쓸데없는 걸 팔았는지. 그걸 팔았는데 그 다음에 날짜를 봐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할 것 같다. 그러면 쓰는 이름이 외상 매출금인 겁니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예제 볼게요. 창제상에 상품 20만 원을 매출합니다. 느낌 왔죠? 자, 팔면 상품 매출 그냥 적으세요. 상품 빼지 말고. 상품 매출 20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니까 빼낼 수 없고. 자, 물건 팔았어요. 수익 잡았죠. 반대쪽에 뭘 받아야 되겠죠. 이제 10만 원은 자기압수표 받아요. 자기압수표 뭐라고 불러요? 현금 10만 원. 왜요? 그럼 뭔 말 못하더라고요. 학원에서 얘기해보면 통화대용증권이니까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자,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합니다. 왜 상거래죠? 그럼 여기를 먼저 봐야 돼. 이게 뭐 하는 거냐? 상거래잖아. 다음 달 10일에 받는다고? 1년 이내잖아. 그러면 쓰는 이름이 이제 외상 매출금인 거예요. 무조건 외상이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이거 뭐야? 자산이야. 채권이에요. 자산 증가. 이쪽에. 두 번째 거. 수철상해에 상품 25만 원을 매출하고 상품 팔았다. 상품 매출 25만 원 잡고요. 수익 발생. 됐죠? 다음 돈 받습니다. 15만 원은 동점 발행 당좌수표. 동점이 누굽니까? 타인이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받았어요. 뭐라고 불러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 현금. 왜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언제든지 집어넣으면 돈 나온다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자, 이거 봐요. 상거래죠? 한 달 후에 뭐라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뭐 배우는 거예요? 외상 매출 생기는 거 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한 달 후 외상 매출 대금을 돈을 받아요. 통장에 들어왔대. 보통 예금 집어넣어. 10만 원. 그리고 이거 싹 빼버리면 되지. 외상 매출금.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가 상거래한 걸 팔고 돈을 한 달 후에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내에 받기로 하고 생겼다가 진짜 날짜 돼서 돈 받아내면 이거 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받을 어음 보겠습니다. 받을 어음. 어음 받았다는 거지 이게. 받을 어음. 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어음 받았다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그냥 채권은 외상 매출금. 근데 종이떼기인 어음을 주네요. 어음상의 권리. 이때 쓰는 이름이 받을 어음이에요. 그리고 그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합니다. 자, 어음은 이렇게 종이를 받으면 어음 금액이 100만 원짜리야. 지급기일이 써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어느 은행 무슨 지점에서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날까지 지급 안 하면 이제 부도 나는 거죠. 그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셨듯이 어음을 여기서 받았는데 어음 판 날짜는 3월 달이야. 어음이 다음 연도 10월 달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날짜 세서 1년이 넘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된다니까. 여기부터 6월 달밖에 안 남았잖아. 이렇게 날짜는 항상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세요. 자, 어음의 종류에는 이제 약속어음과 한어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약속어음만 봐두시면 됩니다. 한어음은 거의 무시하셔도 되겠고 거의 볼 일 없으니까. 자, 사례를 먼저 설명할게요. 자, 이제 교보 최대리가 출판사를 하고 있죠. 최대리가 이제 교보에 책을 납품을 합니다. 얼마 납품했냐? 100만 원 납품했어요. 얘는 열심히 이제 팔고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뭘 주냐면 약속어음을 줘요. 아까 이걸 사귄 거야? 100만 원짜리인데 몇 개월 언제 어디서 못 주겠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난 이렇게 하는 거야. 물건 팔았잖아요. 뭐 제품을 팔 수도 있고 상품이라고 하고 상품 매출이라고 이렇게 수익 잡아요. 수익 100만 원 잡았죠. 근데 이것을 한 달 후에 줄게. 그럼 여기가 뭐야? 외상 매출금이지. 근데 약속어음을 줬어. 이 보니까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내야. 예? 그러면 이때 쓰는 이름이 이제 받을 어음인 거예요. 받을 어음 100만 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얘가 누구야? 발행인이죠.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잖아. 발행인. 나는 뭐야? 어음을 받은 사람이잖아. 수취인. 얘가 채무자죠. 빚쟁이야. 돈 갚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채권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얘죠. 얘. 채무자가 수취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지급 약속 증권이다. 그런 말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지급을 약속한다니까? 약속 증권.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어디 은행 어디에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가 지급 약속 증권인 약속어음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어음 봅시다. 한어음은 뭐 객관식에 살짝 한번 나왔던 것 같으니까 이제 요것만 바뀌어요. 여기가 내가 이제 교부한테 책을 100만 원 납품을 했는데 뭘 주냐면 환어음이라는 걸 주더래요. 거의 뭐 현실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뭐냐 이게. 여기서부터 다 바꿔볼게. 자, 내가 이렇게 교부에 납품을 했는데 얘가 환어음 줘요. 환어음은 얘가 지금 일단 발행인이죠.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고 내가 수취인인 건 맞아. 근데 이 어음 딱 보니까 돈 주기로 한 사람이 뭐 교보가 아니야. 인터야? 인터파크야? 뭔 일이래? 그럼 이 둘 간에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 얘를 찾아가요. 야, 인터파크야. 내가 교부한테 책을 100만 원 납품했는데
네가 돈 주기로 한 이 어음을 주더라. 이 환음에.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그래 맞아. 그리고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이라고도 불러요. 이 사람을 인수인. 그리고 교보가 나한테 야 저쪽 가서 여기 인터파크 가서 돈 받아가라 이렇게 지명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명인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둘 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서명을 해요. 사인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지명인이죠. 그때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채무자가 아닌 거야.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야. 그때 나는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고 인수를 거절하면 부도난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환음이란 발행인이 얘죠. 교보가 지명인에게 지명인은 인터파크가 지명받은 거야. 지명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인 나한테 돈을 지급할 것을 위탁합니다. 이건 지급을 약속하는 거고 이건 지급을 남한테 위탁하는 거야. 지급 위탁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중요한 말 아니에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환음의 수취인은 누구야? 나지. 지명인에게 지명당한 애죠. 지명인에게 찾아가서 지급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너 이거 맞냐? 사인해. 그럼 얘가 이제 지명인이 승낙을 해서 환음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멋있게 사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지급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돈 줘야 될 사람이 되는 거야. 따라서 환음의 수취인 나죠. 나는 어음의 인수를 즉 사인을 받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인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명인은 사인을 함으로써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음 씁니다. 환음 거의 쓸 일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사례 보겠습니다. 조철상해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읽으면 바로 한쪽 튀어나와야 되겠죠? 상품 매출 수익 잡아요. 40만 원 매출했어요. 그 다음에 돈 받아야 되겠죠? 10만 원은 현금 받았어요. 현금 10만 원. 나머지는 동점 발행 약속금, 동점 타인이죠. 타인이 발행한 약속금. 약속금 받았대. 자, 상거래죠. 어음 받았죠. 만기 봐야 되겠죠. 1년 이내에 받을 어음. 상거래고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생기는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창제상해의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동전 발행 약속금을 받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생길 때 어디에 생겼겠어요? 물건 팔고 이쪽에 외상 매출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외상 매출금을 달라고 하니까 요거를 약속금을 발행해 주더래요.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권리를 없애야 되겠죠. 다른 걸로 바뀐 거지 이제. 외상 매출금 10만 원 없애고요. 뭘 받았냐면 동점 즉 타인인 창제상해가 발행한 약속금 받았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파드럼 10만 원 이렇게 이게 다죠. 그 외상 매출금이 생겼다 이렇게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럼이 이렇게 생기는데 받으럼이 없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해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어음의 배서라고 합니다. 어음의 배서 등 뒤에다가 서명을 해서 남한테 떠넘기겠다 이런 얘기네요.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 배서는 어음 소지인이 즉 서명한 사람이 어음의 뒷면에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 즉 사인해서 상대방한테 양수인한테 어음을 교부하는데 종류가 추심인배서 배세양도 어음 할인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다고 하네요. 자, 보시면 이제 전 시간에 뭐 매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매출하고 뭐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매출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어음을 줬다 그러면 이제 받으럼 이렇게 생길 거예요. 또는 외상으로 팔아놨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약속어음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받으러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물건 팔고 바로 어음 받거나 또는 외상으로 팔아놨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어음 주거나 이제 생기는 상황이 다예요. 자, 이제 이게 없어지는 상황을 배울 텐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음을 이렇게 빼고 받으러움 없애고 돈 받으시면 되겠죠. 뭐 현금 내지는.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이 세 개가 있대요. 첫 번째가 추심, 위임, 배서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배서, 양도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어음의 할인이라는 게 있고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거죠. 없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설명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뒷시간에 대손회계에서 배울 거예요. 부도 나서 못 받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추심, 위임, 배서부터 볼게요. 자,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대금 회수를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경우, 즉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돈을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에 거래은행에 의뢰해서 어음의 뒷면에다가 서명을 하고 어음을 은행에 넘겨주는 걸 보고 추심, 위임, 배서라고 그래요. 이제 어음은 이렇게 종이로 보면 어음이 뭐 100만 원짜리, 뭐 만기는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무슨 은행, 어느 지점에서. 뒷면을 넘기면 이렇게 칸이 이렇게 몇 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심이라는 얘기는 돈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찾아달라고 위임을 하고 서명을 해. 최대를 이렇게 써서 넘겨줘요. 근데 이제 돈을, 거래를 이제 보면, 약속을 받으면, 예를 들면, 최대리가 출판사를 하는데, 교보에다가 책을 납품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보가 이제 약속금을 주는 거죠. 약속금을 만기가 한 6개월쯤 남았어. 그럼 첫 번째 이제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6개월 동안. 그래서 만기가 돼서 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얘를 찾아가서 뭐 가까운 뭐 사이면 찾아갈 수도 있겠는데 얘가 발행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뒤에 이제 바로 배우겠지만 배사양도에서는 A가 발행한 걸 교보가 갖고 있다가 나한테 이렇게 떠넘겨줄 수도 있어요. 어음의 최초 발행인 A라고 되면 그럼 내가 A가 누군지 알고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에 가서 때가 돼서 만기가 되면 이 은행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는 얘한테 돈을 받거나 얘한테 찾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때 이제 여기 찾아달라고 추심해달라고 위임하고 이렇게 서명을 해서 은행한테 집어넣어. 이게 추심, 위임, 배서예요. 자, 이 경우에 추심을 의뢰한 어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다. 지금 일단 어음은 은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니까 어음상의 권리를 빼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추심을 한 행위 자체가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니까 회계 처리는 하지 않고 그냥 추심료 지급에 대한 것만 비용으로 지급 수수료 또는 뭐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만기일에 은행으로부터 추심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돈이 들어오면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서명한 자체는 이 어음상의 권리와 의무가 나로부터 은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회계 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추심이 돼서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권리를 빼내라고 하네요. 사례 보겠습니다. 창제상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했어요. 상품 매출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사. 상대방이 발행한 약속은 받았는데 만기가 1년 이내짜리야. 상거래죠? 그러면 이제 받으러움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받으러움 40만 원. 만기가 1년 이내짜리네요. 그러니까 받으러움이겠지. 보통 이제 만기가 뭐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쭉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러움 40만 원 이제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추심료가 현금으로 나가요. 추심 의뢰했다는 얘기는 이 어음이 지금 은행에 가 있는데 이건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빼내지 않고 추심료만 줬대.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현금으로 10,000원을 주고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급 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 똑같은 이름이에요. 10,000원 이렇게 어음 빼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40만 원이 만기일에
추심이 돼서 나의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예금 집어넣으면 되겠죠. 보통예금에 40만 원 찍혔네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어음상의 권리를 빼낸다라는 얘기네요. 받으름 40만 원 이렇게. 이게 추심 위임 배서. 만기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돈 찾아달라고 은행에다 집어넣고 돈 들어오면 빼내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 요 두 개 이렇게 묶어져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심료 먼저 주고 나중에 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추심료가 빠지고 그냥 나의 통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받으름 다 빼고 받으름은 40만 원 없어지고 추심료가 빠지고 만 원 빠지고 39만 원만 통장에 들어왔네요. 그럼 보통예금에다가 39만 원 넣고 나머지 적게 들어온 이 만 원은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묶어서 회계 처리를 물어보기도 하네요.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뭐 수수료를 먼저 주고 돈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 빼고 나머지 다 돈 받을 거니까. 이게 이제 추심 위임 배서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다음 배서 양도 볼게요. 두 번째가 배서 양도는 이제 이런 거죠. 어음을 받았는데 내가 끝까지 안 기다려. 안 기다리고 나도 이제 여기 인쇄소에다 일을 시켰겠죠. 인쇄소가 나한테 일을 해주고 나는 교부한테 팔았는데 어음을 받았네요. 그럼 난 이제 한 6개월짜리 받았어. 근데 기다리면 되는데 얘 인쇄소도 돈 달래네요. 나 줘야 되겠지. 일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게 6개월짜리 내가 교부에서 어음을 받았는데 네가 갖고 있어라. 네가 기다려 맞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배서 양도라고 해요. 서명을 하고 등 뒤에다 서명해서 너한테 떠넘기는 거야. 자, 어음 소지인이 여기서 보면 얘기했죠. 어음 갖고 있는 사람이 어음의 만기 이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이쪽으로 넘겨요. 네가 갖고 기다려. 이게 어음의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배서 양도는 어음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추심 위임 배서는 은행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폐기 처리하지 않는데 이렇게 주는 것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어음상 권리를 다 빼버립니다. 그 얘기 사례 봅시다. 창제상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했어요. 대금은 동점이 발행한 약속금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일단 받으름 먼저 쓸게요. 상거래니까 받으름 40만 원에 상품 매출 자, 이렇게 팔았는데 예, 수철상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창제상의 발행의 약속금을 배서 양도합니다. 자, 우리 아직 외상매입금 안 배웠죠. 자,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출금의 정반대예요. 내가 물건을 팔았죠. 상거래와 관련된 걸 팔고 돈을 나중에 받으면 외상매출금인데 자, 외상매입금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상거래와 관련돼서 일단 내가 상품을 사왔다 칩시다. 상품을 여기처럼 외상매입금이 60만 원 있으려면 상품을 60만 원 이렇게 사와요. 자산의 진가니까 왼쪽이죠. 근데 돈을 주면 바로 현금이겠지. 근데 돈을 나중에 준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그러면 이때 쓰는 이름이 외상매입금이에요. 얘는 부채입니다. 뒤쪽에서 배우겠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의 정반대야. 판 사람은 상품 매출, 외상매출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온 사람은 자산 사오고 돈을 상거래죠.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주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이렇게 만듭니다. 저 지금 관심사는 이게 아니니까 일단 이렇다 한번 들어놓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갚아야 돼요. 이 외상매입금을 갚으려면 부채 증가니까 감소시키려면 외상매입금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맞겠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앱니다. 자, 이걸 없애려니까 생겼을 때를 먼저 봐야 될 거니까 설명한 거고요. 자, 이걸 갚아서 없애요. 부채 감소. 그런데 뭘 주냐면 창제상의 발행의 약속금을 넘겨줘요. 내가 창제상회가 발행한 약속금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받으럼 이렇게. 근데 이거를 떠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로 빠져나가요. 배세 양도하면 그 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니까 빼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받으럼을 빼요. 받으럼 내가 안 기다리고 그냥 줘버리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 나머지는 현금 줬대요. 그러면 현금 20만 원. 이렇게. 자, 지금 이게 배세 양도예요. 어음상의 권리를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 만기일 전에 외상값을 갚으려고 부채 감소 그리고 갖고 있었던 거 창제상의한테 받아놓은 어음은 뭐로 잡혀 있겠어? 상거래였으면 받으름이었겠지. 요거를 넘겨주는 게 배서 양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해설에 보면 이제 외상 매입금 아직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외상 매출금의 정반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 쪽에서는 다시 배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의 할인이라는 얘기 나왔죠. 자, 어음 할인은 세 번째. 만기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에서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받아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이걸 어음의 할인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를 들면 이래요. 자, 내가 이제 오늘 1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이게 만기가 6개월짜리야. 6개월을 기다리면 요때 1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추심이임 배서잖아요. 요날 받아가지고 쭉 갖고 있다가 요날 은행에다 집어넣고 돈 찾아달라고 하면 요만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빼고 돈 받겠죠. 이게 추심이임 배서. 요거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남한테 떠넘겨. 이게 배서의 양도. 이제는 이거를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인데 6개월 후에 100이니까 지금 100하고 6개월 후에 100이 가치가 같겠어요? 다르겠지. 화폐 가치는 계속 화폐 시간 가치가 존재하니까 지금 당장 100과 6개월 후에 100은 지금 당장 100이 훨씬 큰 거죠. 가만히 놔두면 은행에 이자로 생기잖아. 그래서 6개월 후에 돈을 100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한 거야.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이 어음을 은행에다 맡기고 내가 요 6개월 있으면 받으실 100만 원짜리 어음이 있는데 지금 저를 돈을 좀 주세요. 저는 급하니까. 그리고 은행이 그냥 주겠어요? 지금 6개월 동안 돈을 먼저 꿔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하는데 100만 원짜리야.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걸 적용하는 이자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할인 이자율이 10%라고 봅시다. 이건 뭐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계산한대요. 이 10%가 연이자니까 지금 6개월 땡겨다 쓰잖아요. 그러면 12분의 6개월만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요. 얼마 나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복잡하니까 얼마쯤 되냐. 10만 원에 5만 원이네요. 딱 절반이니까. 자, 5만 원이야. 그럼 은행에서는 너 당장 100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찾아갈게. 100만 원. 그런데 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돈 빌려가는 대가에 5만 원은 빼고 가져가라. 그럼 이제 95만 원만 준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리고 은행이 쭉 6개월을 기다리면서 나중에 100을 찾아가. 이게 어음의 할인입니다. 그래서 할인료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 간단하잖아요. 어음 금액이 얼마짜리냐? 100만 원짜리입니다. 은행이 적용할 할인 이자율이 얼마냐? 연 10%입니다. 돈 꿔주는 거죠. 그런데 날짜를 일수로 셀 거냐? 월수로 셀 거냐? 일수로 세면은 365일 중에 6개월이면 6, 3, 18, 뭐 180일 이렇게 계산한다든지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오면 월수 정도로 계산합니다. 보통은 이 금액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할인료라는 얘기는 만기의 지급 금액에 대한 만기의 지급 금액이 100만 원이죠. 요거를 신용 제공 기간 동안 즉 6개월 동안에 빌려주는 선이자에 대한 성격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0을 못 받는데 6개월 후에 받을게. 그런데 그럼 지금 당장 주니까 지금 당장 100을 다 주면 안 되지. 난 남는 게 없잖아. 여기서부터 이자 계산해서 5만 원 뺀 너는 95만 원 가져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이렇게 할인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의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양수인은 은행입니다. 내가 이제 은행에다 어음을 넘겼는데요. 그 은행이 이 받은 어음에 특별하게 통제권에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매각거래로 처리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차입거래라는 얘기인데요. 보통은 다 매각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어음을 주면서 어음 맞겠죠. 그리고 이제 95만 원을 받았다 내가 썼어요. 근데 마음이 여기 6개월도 안 됐는데 은행에서 다시 어음 주세요. 나 딴 데 쓸 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금융기관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다 매각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매각거래와 차입거래의 해계 처리가 좀 있는데 보통은 다 매각거래니까 차입거래는 상식적으로 봐두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자, 요 상황에 이제 사례를 볼게요. 창제상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했어요. 동사가 발행한 약속은 받았거든요. 그러면 받을게요. 받으러 40만 원 매출했다 그랬죠? 상품을 팔았네요. 상품 매출 40만 원. 첫 번째가 추심유인 배서 빼고 수수료 빠지고 돈 받고 배서양도 빼고 뭐 빚 갚고 그 다음에는 매각거래라고 그랬어요. 매각거래는
내다 판 걸로 보라는 거죠. 매각 거래로 볼 거냐, 차입 거래로 볼 거냐. 차입 거래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두시면 하면 되겠고. 시험에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자, 2번 창제상해에서 받은 약속금이 있는데 여기죠. 요것을 거래은행에 할인합니다. 할인이 5만 원을 차감한 돈만 받습니다. 매각 거래를 처리하래. 매각 거래는 어음상의 권리와 의무를 다 빼버립니다. 내다 파는 거니까 받을 어음을 빼요. 40만 원 뺐죠. 지금 요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은행이 그냥 이 돈을 다 주겠어? 40만 원을? 자기가 돈 빌려주는 요 기간 동안에 계산하겠죠. 그랬더니 5만 원이래. 그 5만 원이 빠지고 통장에 들어올 거예요.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네요. 당좌예금에다가 할인료를 차감한 35만 원만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요렇게 계산한 거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만 원이 나왔어. 이 5만 원을 뭐라고 할 거냐? 신용 제공 기간 동안에 이자인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이름 외우셔야 되겠죠. 잘 못 외우시더라. 근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많이 해보는데 이게 지금 다루면 아는데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 자, 보세요. 이게 뭐야? 매출 채권이잖아. 외상 매출금 받으러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을 어떻게 하고 매각 거래로, 매각은 뭐야? 내다 팔았다는 거죠. 처분하고 비용이 생긴 거지. 매출 채권 처분 비용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매출 채권 처분하고 손해가 생겼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이것도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래요. 요 이름 기억하셔야 되겠네. 매각 거래일 때 매각 거래니까 내다 파는 거야. 이렇게 없애버려. 그리고 돈 받고 그 할인료를 할인료라고 검색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 이제 학생들이 할인료 이렇게 나오니까 할인료 찾으면 안 나오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거래가 아닌 차입 거래 볼게요. 이 차입 거래는 뭐야? 돈 빌려온 걸로 보는 거지. 즉, 이 어음은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어음을 은행에 담보 잡히고 돈 꾸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앞에 보셨죠? 담보 제공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어음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어음을 담보로 돈을 꾸는 거니까 일단 여기부터 쓸게요. 돈이 들어오는 거 똑같다 칩시다. 5만 원에 할인을 적용해가지고 돈이 35만 원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5만 원에 어떤 비용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받으러 빼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음상의 권리 의무가 여전히 나한테 있어. 담보 잡힌 거라니까. 근데 돈을 꾼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차입금이라고 해야 돼. 차입금, 부채를 만드는 거예요. 자산을 빼는 게 아니라 이제 기간을 봐야 되겠죠. 몇 개월을 땡겨다 쓰는 게 따라서 짧으면 단기 차입금, 길면 뭐 장기 차입금. 이 경우라면 뭐 한 6개월 정도 되면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즉 부채를 만드는 거예요. 자산을 빼는 게 아니라 매각 거래가 아니니까. 담보 제공한 걸로 보고 은행에 어음이 가 있지만 어음상의 권리를 바로 빼는 게 아니다. 담보 제공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니까 차입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요 이름은 그냥 은행에다가 어음 맡겨놓고 돈 빌려 쓴 거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다르죠. 매각 거래이기 때문에 어음을 바로 버려요. 빼버려. 그리고 이름은 똑같이 얘도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이야. 얘는 이자 비용, 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셔야 돼요. 요 이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방법 다 정리된 거죠. 이게 생겼다가 상거래와 관련돼서 생겼다가 첫 번째 추심 미인 배상은 만기까지 기다려서 돈 받는 거야. 빼. 그리고 수수료 빠지고 나머지 돈 받아. 배세 양도는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남한테 넘겨. 빼. 그리고 뭐 나머지 빚을 없애. 어음 할인은 매각 거래면 빼고 할인료 뺀 나머지만 돈 받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가 하나 없어지는 방법이 만기가 됐는데 은행에 딱 집어넣는데 돈이 안 나와요. 즉 이거 이제 했던 거죠. 추심해 주세요 했는데 부도 났는데요. 하는 게 바로 부도예요. 요거는 바로 D 시간에 가서 대손회계에서 배울 겁니다. 이게 받으름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상황 갑니다.